이번에는 창조와 수리,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고대인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대개는 음양의 기원, 음양오행설의 기원이라고들 합니다. 그것을 하도라고 그럽니다. 하도와 낙서, 이 두 가지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번에는 창조와 수,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난 건데, 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중요한 것을 발췌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창조와 이 수는 노자 이전에 기원전 몇천 년 전이죠. 그 전에 나타난 그림이죠. 그때 시작된 그림. 그것을 하도라 그러고, 하도라 이제 강을 의미하는데, 이 강은 황하를 의미합니다. 황하. 이제 이 일설에 의하면은 하도와 낙서에서 음양오행이 시작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도는 중국의 전설적인 시종, 복희시라고 합니다. 복희시가 어느 날 황하에서 용마를 통해 계시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의 형상, 그리고 얼굴은 용이고, 몸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런 용마를 보고 계시를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신화 중에 신화죠. 신화 중에 신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허구, 과장, 이것이, 정사인 양 전에 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하도는 용마가 황하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랬다 하는데, 어느 날 황하에서 용마를 통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것으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낙서는 하나라 시죠. 하나라 시죠. 우왕이 범람하는 낙서에서 거북이 이걸 짊어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낙서. 거북이 짊어지고 이렇게 나타났다. 그걸 보고 음양의 오행을 또 거북이의 등에 지고 그려져 있는 모양을 보고 그랬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제 신화 중에 신화, 허구라고 해야 되겠죠. 낙서에서 거북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 이야기인데, 아무튼 용마와 거북의 이야기는 전설에 불과하지만, 전설도 아니죠. 신화에 불과하지만, 하도와 낙서에 담긴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우선 하도를 봅시다. 하도에 보면은, 북쪽에 아래에 있고, 남쪽에 이 남쪽 화가 위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북이 위로 가고 남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건,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봤다? 그러면 뒤집어지겠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북쪽의 일수죠. 이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수가 되죠. 일수. 1은 꼭 6이라 그랬죠. 6수. 이게 완성수입니다. 1수는 미완성수고 6수는 수의 완성수가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완성수는 이렇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이 비어있는 것은 뭡니까?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물로서의 미완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양화는 화가 이수였죠. 자, 1수 2화입니다. 이거 양이죠. 1수는 음이고 양이고, 2화 역시 태극 속에 아직까지 빅뱅에 의해서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미완성의 화,
그 수가 이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수는 뭡니까? 화의 완성수죠. 치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수화, 그 다음에 목. 이렇게 탄생이 이제 음과 양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목화, 마무리 신운이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 하나, 둘, 셋, 삼목이죠. 이건 미완성이 있어 마무리 신운이 됩니다. 목으로서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완성수가 되죠. 완성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목. 그러니까 3의 완성수가 8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토. 토는 뭡니까? 다섯 번째죠. 오토. 수화, 목, 금. 토보다 먼저, 금을 먼저 설명해야 되죠. 금. 금은 서쪽에 배속이 됩니다. 서쪽. 이건 동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고, 서쪽. 서쪽이 되는데 금의 수는 사수죠. 사수. 하나, 둘, 셋, 넷. 이 역시 사금. 비완성수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9개가 됩니다. 9개. 9개니까 구금이 되죠. 이것은 완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은 태극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다가 이렇게 배속을 시켰고, 나머지는 완성수는 뭡니까? 태극 밖에 나와 있죠. 태극이 빅뱅에 의해서 나타난 수리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다섯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토. 이건 역시 아직까지 빅뱅에 의해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토. 비완성수죠. 오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두 아홉, 10개가 됩니다. 이게 모두 다. 10. 오수는 10수가 되죠. 5가 곧 10이다. 그렇게, 이걸 보고, 목화토, 금수, 완성수와 미완성수, 이렇게 정해졌다. 라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이제 하도고, 이 낙서. 그러니까 중국의 전설적인 시조죠. 우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왕이 낙서 등에, 거북이 등에 짊어지고 올라갔다 그럽니다. 이것을.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논리가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다만, 목. 그러니까 수화,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죠. 이 공을 일친 이 모습도 이치가 똑같습니다. 하두의 모습. 하두의 이치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림이 좀 달라져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오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두와 낙서 이 두 개의 모양을 보고 창조, 음양, 오행의,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의 근원, 이치가 전부 다 오행으로 나타냈으니까 오행의 그 뿌리, 오행이 나타나게 된 근원적인 이치다, 또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하도는 용마라는 상상의 동물을 등장시켜서 이상학적인 이상세계를 상징하여서 1에서 10까지의 수를 담고 있죠. 반면에 낙서는 거북이라는 실제의 동물을 등장시켜서 이하적인 현실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에서 9까지의 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는 모두 10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다가 탯줄을 끊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9개의 구멍만 남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구궁이라고 그러죠.
천지 만물의 생성 원리와 천지 만물의 발전 원리를 차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낙서입니다. 자, 이로써 창조와 수를 하도와 낙서의 그림으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